자, 미국의 오바마와 빌 클린턴,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그리고 한국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바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고,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였고, 한국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옛날에 들어봤던 선거 구호인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정치인과 마케팅, 선거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거, 상품을 판다는 거하고 정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The selling of the president. 대통령을 팔아주세요. 당신은 비누를 팔듯 대통령 후보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조 맥기니스가 이미 1968년도에 말했습니다. 광고 기법을 따른다면 정치 캠페인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어디 감히 대통령을 판다고 그래? 우리가 투표할 때 나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나는 이리저리 재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뽑았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들의 선택들은 우리가 상품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특정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선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광고나 이미지, 외모, 혹은 그 사람의 말, 아니면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 고향, 학교 이런 것들, 나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norm,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흡사, 마케팅에서 다루는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입니다. Yes, we can. 오바마의 캠페인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 그 당선 수락 연설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유색 인종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진짜 어떤 역사적인 성취처럼 기억이 되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진짜 감동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그때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한번 연설문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Yes, we can. Yes, we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이 간단한 문장, 이 간단한 메시지가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Forward.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들도 던졌는데요. 오바마가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전달했던 이미지는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해왔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때다. 이런 어떤 명확한 메시지들을 던졌는데요. 자기를 뽑는 것이 자기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역사의 진보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삶의 태도나 삶의 기적 같은 거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선거 캠페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거 캠페인, Yes We Can,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홍보회사, 광고회사 Ask Public Strategy의 경영자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케터이지만요. 이 정치계에서 정치인의 이미지, 정치인의 메시지를 어, 기획하고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도 캠페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케터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케팅을 연구하면서도 정치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Yes We Can이라는 것을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will.i.am, 여러분 아시죠? will.i.am, 블랙 아이드 피스라는 유명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여기에 많은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영상을 한번 It was a creed written into the founding documents that declared the destiny of a nation. Yes, we can. It was whispered by slaves and abolitionists as they blazed the trail toward freedom.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sung by immigrants who struck out from the shores, pioneers pushed westward against unforgiving wilderness. Oh,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the call of workers organized, women who reached for the balance, a president who chose the moon as our new frontier, The king who took us to the mountaintop, pointed the way to the promised land. Yes, Yes, we can to justice and Yes, we equality. can. This story with three words that will ring from coast to coast, from sea to shining sea. Yes,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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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오바마의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잘 전달이 됐죠. 멜로디와 함께. 그리고 이 배우들, 운동선수들, 가수들, 셀러브리티들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나 이 오바마의 연설문을 그대로 따라 말했어요. 오바마는 거꾸로 미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뭐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웠고 우리는 달까지 갔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이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읊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배우들, 이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당연히 오바마에게 호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바마라는 제품, 오바마라는 상품이 매우 잘 셀링 되도록 만든 거지요. 아주 효과적인 아티스트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케이티 페리 같은 헐리우드의 많은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이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호명했습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이 진보, 인권 등의 가치와 연결되었고 이거는 우리가 마치 어떤 정당,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진보, 인권 있는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딱 보이게 포지셔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신 적 있나요? 어디선가 이렇게 그래피티 같고 되게 뭔가 힙해 보이는 이 이미지 이거 역시 아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되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대통령 후보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광고가 된다. 되게 멋있어 보여요. 되게 힙하고 와 멋있다. 그리고 뭔가 되게 힙하다.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도. 바로 셰퍼드 페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고요. 앤디 워홀, 키스 헤링, 뱅크시와 함께 현대의 대중예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유명한 걸로는 이제 오베이라는 스트릿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그래피티, 예술 작품을 모티브로 한 하나의 매개로서 활용되는 것뿐이지 패션 브랜드를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이미지들이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과거 혁명,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에 쓰였던 그런 이미지들, 막 강렬한 공산주의 포스터 같은 이미지들을 활용하면서 거꾸로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을 노출시키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들을 드러내고 환경과 인권 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오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영화가 화성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들을 조종하는 영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옥죄고 있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너는 이 빅브라더 사회에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고 이걸 따라와야 돼, 이런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달러화의 이미지를 변형해가지고 In lesser God we trust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는 거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따라라라고 돼 있죠. 오베이, 복종해, 이 힘에 복종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비꼬는 거죠. 보시면은 make art not war, 이것처럼 전쟁하지 말고 예술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런 이미지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more military, less schools 라고 거꾸로 오른쪽에는 이제 또다시 비꼬는 이미지로 우리는 군대가 필요하고 학교는 다 부셔버리자, 뭐 이런 현대 뭐 어떤 정치계의 어떤 특정 정당이나 뭐 혹은 정책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셰퍼드 페어리는 강력한 브랜드를 창조했습니다. 보시듯이 강한 색감을 활용해서 빨간 검정 같은, 그래서 공산주의 이미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강렬하고 간결한 메시지, 오베이, 뭐를 도대체 따르라는 거야? 라고 모르겠는데 계속 오베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데요. 바로 이 아티스트가 오바마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셰퍼드 특유의 메시지 전달과 러시아 구성주의적 기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돈으로 바뀌게 되죠. 그는 얼터네이트 그래픽스라는 인쇄사를 차리고 블랙 아이즈 피스, 스매싱 펑킨, 레드 제플린, 앤스렉스의 앨범 커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입에서 뱅크시 하게 되었는데, 동시대 그래피티면서 한 명은 누군지 모르고 다른 한 명은 아예 드러내고 활동을 해서 더 그런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홀이나 키스에릭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떠오르는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열리는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작품이 팔려나가니까 기분이 좋은 셰퍼드.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오베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를 생각하니 뭔가 찜찜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오베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어떤 세력에도 복종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유명세 작품들이 팔려나가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셰퍼드는 이 이유를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베이 클로징.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입는 의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닥 뭐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셰퍼드의 굿즈 느낌 정도? 저렴한 가격에 셰퍼드의 작품을 장착한 티셔츠들이었으니 뭐 별다른 특징은 없었죠. 무튼 그럼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사회 현상을 매개로 해서 거리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한참 전쟁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미국 사회에 그의 첫 번째 정치적 의견이 나오게 되죠. 바로 조지 부시를 매개로 하여서 반전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한편 그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물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주도 많았기 때문에 기물파손 혐의도 오지게 고소를 받게 되죠. 스티커로 인쇄물로 때때로는 그래피티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그의 인생의 여러 모드 정점을 찍는 때가 다가오죠. 바로 2008년 미국 제44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부시 예술 활동을 하던 그에게 연락이 한 통 오게 됩니다. 바로 오바마 캠프에서 홍보 담당을 하던 요시 서간트였는데, 그는 괜찮으면 오바마를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해 줄 수 있냐 요청을 했고, 셰퍼드는 이를 수락하면서 희대의 오바마 대선 포스터가 만들어지죠. 민주주의를 위한 포스터가 러시아 선전물 양식이라니 이것 또한 참 역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터는 50만 개가 배포되고 스티커 또한 30만 개가 만들어 뿌려졌습니다. 덕분에 셰퍼드의 위상은 높아졌고 연이은 오바마 시리즈 덕에 덕을 보게 됐는데, 보셨죠? 그러니까 셰퍼드 페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재밌는 아티스트인데요. 정치적 성향도 있고 자기의 가치관도 있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아티스트였는데 어느 날 오바마 캠페인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오바마 선거본부 2008년에 대선 후보 캠페인 본부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티스트들이 먼저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에는 셰퍼드 페어리라는 걸출한 아티스트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피티를 만들어보자. 너가 부시의 반전 포스터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둘이 합이 잘 맞았던 거죠. 가치관이 같으니까, 정치적 성향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 보니,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어떤 캠페인용 포스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아티스트들이 활약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힙합 아티스트들, 뭐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이런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 혹은 현대 미술 아티스트들이 함께 활약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랬던 사례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마케팅이나 뭐 광고, 예술, 문화예술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어쨌든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선거는 마케팅이다, 정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되게 잘 활용했어요. 당시 2008년이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2010년 나오기 전인데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때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뭐 지금에는 당연히 많은 후보들이 그러겠지만은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도록 어떤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이 봉사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상대편에서 우리 편을 공격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그 지지자들끼리 서로 막 토론도 하면서 이거 맞네 아니네, 맞네 아니네, 내가 봤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봤는데, 뭐 이러면서 팩트 체크도 하고, 이런 어떤 참여형 캠페인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치 캠페인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떤 민주적이고 좀 더 그 버텀업, 상향식의 캠페인을 진행해서, 놀라운 것은 2009년 칸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전 세계 최고의 캠페인 혹은 전 세계 최고의 광고, 전 세계 최고 마케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 정치와 마케팅이 긴밀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거꾸로 마케팅의 역량을 가지고 정치에서 되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정치에서 잘한 분들은 아마 마케팅 상품을 파는 것도 아마 되게 잘 하시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2년 재선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때는 그 불편한 진실, Inconvenient Truth를 만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고요. 이것은 알고어가 이제 엘고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죠. 그때 당시 부통령이 출연해서 만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엘고어가 UN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감독들도 또 역시 나섰죠. 또 영화 배우 톰 행크스도 나섰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보통 그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막 준비된 답변 막 하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답하지 않고,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제 우리 뭐 기자회견 안 하겠다, 이러는 어떤 그 정치인들의 행태와는 다르게 이게 되게 그 오바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백악관에서 어떻게 사는지, 개인적인 삶, 뭐 공적인 삶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친근감이 높아지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능력 있네, 이런 인식들이 모두 그 호감을 가지고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바마는 연설로 엄청 유명했는데, 오바마 스스로도 글을 되게 잘 쓰고 연설을 잘했지만, 변호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이 스피치라이터인 존 페브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 페브로는 당시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데 그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20대였어요. 엄청난 사실이고요. 그만큼 오바마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중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좀 듣는 자세가 돼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하버드 법대 교수님이 직접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그 자기가 느꼈던 오바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었는데요. 넛지를 쓰신 캐스 선스타인 교수님이요.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젊은 연설관을 쓰는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다 보니까 감성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잘 전달됐겠죠. 막 너무 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연설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더 신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오바마를 보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뭐 손색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마케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1992년에 빌 클린턴이 있었어요. 빌 클린턴의 마케팅도 훌륭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걸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It's economy stupid 라고 당시 광고 캠페인을 썼는데 한글말로 말하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멍충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속어 같은 표현인데 결국 이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어필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 재선을 노리는 부시 전 아버지 대통령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대통령이 유리하고, 그리고 빌 클린턴은 되게 젊어 보이는, 되게 젊은 새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 된 거에 견줄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젊은 어떤 신인으로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이미지를 역으로 강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어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멍충아 뭐 이런 되게 가볍고 친근한 말투를 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거죠. 이 아저씨 문제 그게 아닌데요. 대통령님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닌데요. 문제는 경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당돌하게. 이런 이미지가 빌 클린턴과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빌 클린턴의 이 어떤 좀 장난스러우면서도 되게 호감 가는 좀 도전적이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좀 가벼운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 메시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역시 제임스 카빌이라는 전략가가 만들었죠. 제임스 카빌 여기 나와 있는 분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이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좀 성공적으로 기획한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 보면은 그 칠판에 막 자기들끼리 회의했던 이름인데 보면은 이제 룰스에서 뭐 change versus more of the same.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다. 우리는 뭘 상징해야 되는가? 고객들에게 우리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고 상대편은 아마 이렇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보니까 우리 이걸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적혔죠. The economy is stupi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유로운 회의 기획회의가 아니면은 이런 아이디어는 나오기 어렵죠. 그만큼 좀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한 환경이었던 광고회사 같이 이렇게 일하는 형태였던 것 같고요. 뭐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공통적으로 stupid라는 표현, 야 이 멍충아 이런 표현이 적혀 있거든요. 1992년이니까 뭐 그때 되게 잘 만든 슬로건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 오른쪽에 제임스 카빌 그리고 라이벌 당시 부시 대통령의 마케팅을 담당한 메리 마탈린 이 둘이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서로 경쟁 그러니까 광고회사로 치면은 라이벌 광고회사 뭐 제품으로 치면은 라이벌 제품을 서로 광고하던 사람이 둘이 경쟁자잖아요. 결국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정당에서 서로를 맞서 싸우던 그런 패거리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둘의 사랑이 싹 이루어진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누가 있을까?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지금도 인기가 많은 보수당의 보수당의 총리가 있었죠. 되게 잘생겼죠. 근데 데이빗 캐머런은 재밌는 거는 당시 이제 보수 정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보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수 정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젊은 피가 필요하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올드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미 과거에 이뤄낸 사람이 바로 데이빗 캐머런입니다. 그런데 이 젊고 혁신적인,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 가치를 지켜내는 이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데이빗 캐머런의 아주 절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의 조언자, 구루 혹은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데이빗 캐머런에게 많은 조언을 주었고, 실제로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많다고 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 아들의 갓파더, 대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라는 사회 포용적 정책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케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살짝 살펴보니까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죠. 옥스포드를 아마 같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졸업 이후에 마케팅 기업인 사치사치, 그러니까 세계적 광고회사죠. 사치사치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일하다가 굿 비즈니스라는 창업을 해요. 거기서 이제 CSR, 기업의 어떤 뭐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들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그 사업을 하다가 이후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나중에 자기 총리실에서 일할 때에도. 나중에는 영국 정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가가지고 행동경제학과 마케팅에 기반한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정책 실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결국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어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고, 이분이 만든 Behavior Insight 팀이라는 그 영국 내의 팀이 지금도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아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영국 런던에 가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분들이 하는 컨퍼런스 참여하고 발표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각 국가에, 아프리카, 남미에 다 그 기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 기업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녹여서 More Human, 더 인간적인이라는 어떤 책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런 행보를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상적이고, 저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결국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한 자만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EU 탈퇴 여부를 두고서 데이빗 캐머런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섰습니다. 친구하고 드디어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보리스 존슨의 조언자로 활약해서 결국에는 EU를 영국이 탈퇴하도록 했죠. EU를 탈퇴한다는 어떤 좀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에 있어가지고 아주 좀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캠페인을 만든 사람도 스티브 힐튼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전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건데, 이때도 결국에는 데이빗 캐머런을 스티브 힐튼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만든 메시지,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막 빨간색 이미지의 vote to leave, 떠나도록 투표합시다라는 이 캠페인 메시지가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총리를 바꿔버린 거죠. 자기 친구는 총리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보리스 존슨이 다시 총리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왕 대비 마마같이 뒤에 실세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사람들의 마음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이게 뭐 아주 1950년대 사진인데요. 당시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 후보,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장면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캠페인이었을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1956년 제3대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선거 구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더 못 산다. 되게 명확하죠. 되게 명확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그래, 나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승만 때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인식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캠페인입니다. 이것을 만든 분 누굴까요? 신영길 박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하시네요. 당에서 내게 선거와 관련된 표어를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음식점에 많이 모여있던 번화가에 갔다가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에 싸움이 난 걸 봤거든. 근데 정말 못 살겠다. 싹 다 갈아치우자. 그래? 바로 그거네. 그래서 탄생한 아주 재밌는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정치 캠페인, 우리 정치인이나 선거에 있어가지고 결국 복잡하게 정책이 이렇고 뭐 이 정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좋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말했지. 그 사람 왜 뽑아야 돼? 그렇지.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보면은 모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어.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런 거였고, 클린턴, 문제는 경제야 이 멍충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데이빗 캐머런 같은 경우에 그 시대의 정신을 읽는 자기 친구가 이미지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어떤 이미지를 한 거죠.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도 신춘문예에 등단한 시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눈물 짓고 감성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봅니다. 정치에서도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측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해내느냐가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 힐스테이트, 참이슬, 처음처럼, 엔젤리너스 이런 브랜드를 만든 손혜원이라는 걸출한 마케터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결국에 민주당에서 활약하시다가 광고 자문해주고 하다가 광고인이 되셨죠. 광고인은 국회의원까지 되셨죠. 이분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차치하고 어떤 이런 그 국민과의 소통이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광고인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례를 좀 보셨는데요. 정치와 마케팅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정치인에게 이 마케팅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케팅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재밌는, 더 심도 깊은 생각을 주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